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오늘 광복절까지 포함해서 이제 연휴가 좀 연달아 있는 느낌인데 그만큼 이제 기분도 좀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장 금상첨화가 있다라면 내가 관심 있는 지역으로 임장까지 만약에 다녀왔다 이러면은 정말 부동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최고의 휴일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또 잘 쉰 만큼 또 조금씩 일상들을 채워나갈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랑부풀의 또 공식 콘텐츠에 있죠. 대구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투표를 또 진행하는데 그 결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5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준비를 이것저것 하다 보니 역시 가장 큰 숙제는 집이네요. 부동산 쪽에 정말 아무 관심 없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진짜 완전 불인이 중에 불인이입니다. 현재 결혼 준비 등등 비용을 제외하고 집에만 온전히 쓸 수 있는 현금은 둘이 합쳐 8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정말로 끌어모으면 1억 정도 가까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신혼부부 분들은 확실히 대략 이 정도 금액 선에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억 조금 안 되는 금액이 좀 현실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자주 보이는 금액인 것 같아요. 자, 월 수입은 둘이서 맞벌이를 하는 기준으로 8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고요. 우선 결론은 집을 3억 중후반 정도로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결까지 한다면 4억 초반까지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신축에서 준신축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마음에 드는 곳이 몇 군데 없더라고요. 우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첫 번째 침산 화성파크드림 26평 그리고 볼리동 달서 더샵 센트럴 25평입니다. 그래서 각자 특징들을 좀 적어주셨고요. 자, 그래서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침산동이 좀 압도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차피 비슷한 금액이라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좀 더 어디가 좋은 입지이냐 그리고 뭐가 좀 더 좋은 아파트이냐 이런 식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건데 그래도 침산동이라는 곳이 좀 더 익숙하죠. 볼리동 이런 쪽은 사실 우리가 죽전역 생활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게 오른쪽으로 서구정류장역 오히려 좀 더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좀 익숙해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최신축이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이제 연식을 떠나서 먼저 좋은 입지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침산동이 그래도 현재 시점에서는 북구 대장급 입지니까 이런 데에 좀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첫 집을 사는데 무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까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첫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걸 염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해석을 했을 때는 두 개 아파트가 사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상황이죠. 왜? 저가 기준으로 3억 초중반까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좀 더 신축급 아파트에 특히 입주장인 아파트들을 25평 정도 5구 타입으로 노려준다라면 그게 이제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생각나는 걸로는 그래도 한 태평로 정도 아직도 입주장인 게 그래도 좀 남아있죠. 그런 데에 25평들은 아직도 충분히 싸니까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아슬아슬하긴 할 건데 또 지금 남아있는 입주장 중에는 디아율로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5구 타입도 우리가 저층을 노려준다라면 한 4억대 초반 수준에서 잡을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염두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무리하지 마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런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두 사람의 이제 맞벌이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유지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딱 4억까지는 그래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최대치가 뭔지를 먼저 고민해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안녕하세요. 처음 글을 남깁니다. 25년 초쯤에 결혼 계획이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매물을 보면서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요. 24년 중반입니다. 아이 계획은 있지만 내후년 결혼이다 보니까 아무리 빨라도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10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단지들을 보다가 최근에 선택지를 좁혔습니다. 첫 번째 캐슬 골드파크 1단지 아니면 5단지 32평, 이거 4단지가 뭐 좀 더 비싸게 본 것 같아요. 29평. 그리고 두 번째는 신천동이죠. 더샵 디어엘로 28평짜리 디딤돌은 불가한다. 지금 재개발 단지니까 등기가 나올 때까지는 디딤돌이 불가능이죠. 그래서 디딤돌 대출을 받고 싶어서 매매가 5억 이하의 아파트를 알아보다 보니 동구나 수성구 쪽 아파트 중에서 신축, 역세권의 좋은 입지는 자연스레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에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들을 적어주셨고요. 사실 예비 남편과 첫 번째 선택지로 의견이 기울기는 했지만 혹시나 저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좀 질문 내용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의 결론도 좀 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의 의견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다른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아파트들 각자의 금액을 또 나아갈 수 있지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성구라는 입지, 이런 상징성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비수성구의 핵심 입지,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입지냐 아니면 신축급 아파트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정말 그냥 안팔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수성구를 보고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률을 좀 더 올리고자 한다라면 그래도 이제 입주장이라는 요소를 좀 노려주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평생 산다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볼 거면 더샵 디어엘로를 사는 게 맞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냥 존버하면서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안 팔겠다라고 하면은 이 캐슬 골드파크도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더샵 디어엘로는 지금 뭐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미 6억 5천 이상을 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작은 평수의 효율성을 노려주는 게 맞긴 할 건데 호가들 조금씩 올려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봤을 때 이제 가장 조금 신경 쓰이는 거는 24년도 중반기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던데, 결혼 날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 이때쯤 되면은 계획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건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기준을 이제 마련해 두고 있다 정도로 해석한다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결과를 안 봤네요. 결과는 참 반반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52%냐 48%냐 이런 차이는 사실 거의 없는 거죠. 뭐 누가 이겼다라는 느낌보다도 그냥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참 비슷비슷하니까 어떤 선택을 해도 우리가 틀린 건 아니겠다, 뭐 이렇게는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계획이 너무 좋게 빨리 잡혔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리스크로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부부가 좀 대화를 잘 해서 나름대로 결론도 냈다, 이런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는 나중에 이제 계획이 계속 변경되더라도 충분히 잘 이제 뭐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두 분이서 잘 해 나가신다, 이런 게 참 잘 느껴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내후년쯤에 출산 계획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입니다. 만약에 드림돌 소득 조건이 완화된다면 집을 매매할 생각이 있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득 조건 때문에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근데 안 되면은 대출 금액을 줄여서 특례를 이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 신생아 키우기 좋은 동네가 어디일까요? 주변 문화센터나 소아과 있으면 편리할 것 같은데 아직 자녀가 없어 어떤 인프라 위주로 고려할지 고민이네요. 저희 상황은 남편은 외벌이, 세후 6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작성자분은 100에서 150 정도 프리로 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은 2, 3년마다 대구 순환 근무이기 때문에 뭐 직주 근접은 고려하지 않고 적당하게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동대구 비스타 동원 5구 타입의 전세로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본금은 1억 7천 정도 있고 5억 아래로 20평대 아파트 혹은 5억 초반에 30평대 아파트를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고려해본 거는 이안 센트럴D 5구 타입, 침산 화성파크 드림 5구 타입, 동대구 비스타 동원 5구 타입,
그리고 남산동 롯데캐슬 5구 타입, 다 똑같이 5구 타입인데 가격 차이들이 좀 있다, 그쵸? 침상 화성 파크 드림이나 동대구 비스타 동원 1차는 지금 3억대 후반, 4억이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이제 이안 센트럴디나 남산동 롯데캐슬은 각자 입지에서 또 상징성이 있는 21년식 아파트이죠. 그래서 4억 중반 이상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부터 한번 볼까요? 자, 결과는 남산동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반 이상 나왔으니까 좀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 이안 센트럴디, 그 다음에 뭐 침산동 화성파크 드림이나 아니면 동대구 비스타 동원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첫 번째로 꼽히겠고요. 그 다음 이안 센트럴디, 그 다음에 이제 침산 화성파크 드림인데, 사실 투자성을 고려해 볼 때는 동대구 비스타 동원 1차도 뭐 디아율로 바로 옆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같은 가격은 아니어도 키 맞추기로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은 지금 가격이 뭐 나쁜 건 아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84 타입 기준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7억 5천대 이상을 잘 받아 나가고 있죠. 그렇게 치면 5구 타입의 이런 가격들도 그래도 꽤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거니까 요거가 실제로 좀 가장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안 센트럴디, 그 다음에 뭐 정말 투표 결과대로 이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지금 뭐 결과값이 비슷하니까 사실상 거의 동일 선상이거나 혹은 비스타 동원이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내용 중에 조금 더 만약에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신생아 키우기 좋은 동네, 이런 거는 부동산이랑 큰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그냥 뭐 2호선 라인, 병원 어디든지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결국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이유는 한 개잖아요. 투자성이 있느냐, 내가 내 돈을 다 넣었을 때 얼마만큼 많이 오를 수 있겠느냐, 이런 게 가장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은 실거주 관점은 조금 내려둬도 좋단 말이죠. 왜? 실거주는 어디든지 그냥 하면 되니까. 지금 이제 동대구 비스타 동원에 살고 계시면 그냥 DOL로 요거 아직 입주장이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 5구 타입도 뭐 중증 이상은 4억 중반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거까지 이제 같이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다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것 같아서 역시 큰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댓글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을 한번 보자면, 자녀 계획 있으시고 오래 거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남산이 뭐 일단 입지 자체는 제일 괜찮다고 하는 거니까 요거 이제 좋고요. 투표하시는 분들 보면 비싼 것만 찍으시네요. 사실 실수요자면 제일 비싼 거 하나 사서 쭉 사는 게 낫긴 하니 맞는 말입니다. 오히려 연봉에 대해서 좀 눈길을 주는 경우도 있네요. 세후 600이니까 뭐 대구 기준으로 저임금이 아니네요,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뭐 직장인이냐 아니냐 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야, 돈 많이 버는 사람 정말 많구나, 이거거든요. 뭐 당연히 회사원 분들은 이제 몇백만 원 수준이지만은 뭐 나이 상관없이 정말 이제 고연봉자도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은 뭐 자기 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전문직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월에 몇 천만 원씩 번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뭐 평균치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로 고연봉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어쨌든 다 자기가 가진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항상 바라보게 되는 거니까 만족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연봉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볼 때면 항상 우리가 또 어떤 노력을 더 해봐야 될까, 이런 거 위주로 생각하는 게 맞긴 하겠죠. 연봉 자랑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 이 작성자분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외벌이면 가계대출에 부담을 주지 말라, 이렇게 또 적어 주셨는데 뭐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장은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걸 사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우리 대구 부동산에 있어서 특히 뭔가를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참 고민이 많으실 건데 저희 카페에 편하게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투표를 해볼만 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